켰고요. 지금 여기 UAE 진로지락센터 대치센터 맡고 있는 박성철이라고 하고요. 예, 박수 안 치셔도 되게 감사합니다. 저희는 한 달에 2번씩 입시톡을 하거든요. 원래는 3년 전에 했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했었어요. 안 했다가 이제 올해부터 다시 진행을 해서 3월 달에 여기서 이만기 소장님이랑 같이 해서 했었고, 올해 이번 달에는 지금 저번 주인가요? 그때는 본사에서 남부터미널 본사에서 이만기 소장님 하시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2번씩 나눠서 하고요. 다음 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리고 6월 달에는 모평 지나고 나서 모평 관련되어 있는 내용 가지고서 아마 설명회를 할 텐데, 그때는 지금 예정으로는 이제 좀 대규모 설명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는 여기 저희 주로 가는 데가 대치 사동센터인데 거기가 공사 중이래요. 그래서 못 해가지고 선정릉 역 앞에 삼성 이동센터인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일단은 예약을 해놨거든요. 아마 그래서 한 180석 정도? 그래서 거기는 가급적 꽉꽉 채워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원래 목표한 거는 앞에 이제 국어, 수학, 영어는 이제 원래는 사이드였는데 그게 메인이 돼버린 것 같아요. 지금 다 중간고사 기간이고 사실은 내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안 돼 있으면 생기부 솔직히 만드는 거 제가 봤을 때 별로 큰 의미 없거든요. 성적 안 좋으면 생기부 만들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거 어려워요. 제일 중요한 건 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세워드린 거예요. 그분들. 지금 맨 마지막에 우리 김한산 선생님이 이야기하셨겠지만 보통 보면은 수능 같은 경우도 영어 되게 쉽다 생각하셔서 별로 안 하시는데 내신이 쉽나요? 내신 완전 어렵거든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일단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여기 이제 1학년 어머니 아버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에 파국을 맞을 수 있거든요. 이번 주 지나고 이제 5월 10일 전후에서 깜짝 놀라게 돼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아이 잘 다독거려셔서 아이 버리지 않게, 카드 버리지 않게 기말까지 무조건 달릴 수 있게 하셔야 되거든요. 거짓말 진짜입니다. 절반이 바로 꺾여요. 바로 거기서.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되니까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어머니 멘탈도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학생애들은 실전을 싸우는 선수기 때문에 꺾여버리면 여름이 안 보입니다. 여름이 안 보이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거는 게임 자체가. 이제 아시겠지만 이쪽 동네는 특히 좀 심하잖아요. 강남 같은 경우는. 외곽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내신 받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어머니들 쉽게 1, 2등급 말씀하시는데 1, 2등급 해봐야 반에서 1등, 2등이 거의 끝이거든요. 거기서 그냥. 감안하시고 최대한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국유란 마음으로 키워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 박성철이라고 하고요. UAE랑은 2009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여기는 학습관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아이들 책도 있지만은 아이들 감금해 놓고 이제 이렇게 학대하고 공부시키는 곳이라서 학습관에서 이제 괴롭혀서 공부시키고 컨설팅을 한 다음에 좋은 선생님들 붙여가지고 수업시키고 여기 감금시켜서 괴롭히고 시험 보고 결과 보고 또 제가 컨설팅해서 혼내주고 또 수업시키고 감금해서 수업하고 공부하고 또 시험 보고 반복 무한반복으로 보통 그렇게 하면 돼요. 저도 입시한 지 20년 넘었는데 다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아래 나와 있는 거는 이거는 저게 라틴어가 아니라 스페인어고요. H가 묵음이거든요. 전전이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H 묵음이라고. 아스탈라 빅토리아 시엠프레라고 우리말로 풀면은 답이 나왔죠. 우리말로 하면은 승리할 때까지라는 말이고, 제가 하면 멋이 없어요. 원래 이 말은 체게바라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분이 쿠바 혁명하고 나서 이제 볼리비아 넘어갈 때 또 그런 내용이어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입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결국 합격하는 게 결국 승리이기 때문에 끝장을 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20년 넘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볼 게 생기부라서 제가 이 전체 강의는 생각보다 빨리빨리 진행할 것 같기는 한데 1부, 2부, 3부거든요. 1부는 먼저 생기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실 것 같지만 제가 컨설팅 해보면 한 절반 정도는 모르고 오시는 분이 많아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기부를 쓸 거면 물론 성적도 좋아야 되는데
성적이랑 병행해서 생기부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정리가 되면 학교에 잘 가둬라. 그거에 대한 내용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오실 때 미리 저 예약 접수할 때 이거 궁금해, 이거 답을 해줘라고 해서 되게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궁금하신 사항들. 근데 그걸 제가 다 보기는 봤는데 이 자리에서 다 답변하기는 어려워서 그 중에 몇 개 뽑아가지고 Q&A 몇 개 잡아놨고요. 그거 하고 나서 조금 시간이 남으면 더 추가로 질문을 받으면 좋겠는데, 아마 전체로 받는 거는 그렇게 시간상 저번에도 그랬는데 시간이 좀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조금 더 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의 잘못하면은 1시 반 이내에 최대한 끝내도록 노력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도 다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생기부 구성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제목은 아시는 것처럼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 학교생활 기록부 2 뭐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1번은 별로 안 중요하죠. 1번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학년반 번호, 이름, 사진 써 있고 인적사항 들어가 있고, 이제 2번부터가 이제 체크가 되는 건데, 출결 관련되어 있는 건 다른 건 다 안 중요하고, 여기 미인정 관련된 거 보시면 되죠. 미인정이 원래는 재작년까지는 거의 없었었어요. 근데 이제 재작년, 작년 때 코로나 때문에 미인정이 대폭 늘었죠. 왜? 학생들이 아침에 늦잠 자가지고 온라인을 접속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지각하거나 이렇게 좀 결과된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본 학생 중에 15번 걸린 애가 있었어요. 올 초에 봤던 학생. 그럼 그거 어떻게 판단되겠어요? 뭐 학생부 뭐 교과로 가거나 뭐 정시로 가면 관계 없어요. 종합전형으로 딱 가면 첫 방에 만약에 미인정 15개 걸려 있으면은 교수님이 좋아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극단적인 사례인데 애들이 보통 하나 정도 걸리고 이제 연락 오는 분이 있어요. 이거 위험하지 않냐. 근데 보니까는 하나 정도는 봐주시는 것 같은데 2개 넘어가서 걸리면 좀 점수가 깎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이제는 코로나 거의 정리됐으니까 관계 없을 것 같고요. 질병 관련된 건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빠져도 관계는 없습니다. 수상은 올해 3학년까지는 의미가 있고 이제 2학년 이하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반영이 안 될 거니까. 수상 관련되어 있는 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학년, 수상명 몇 등이냐, 언제 받았냐, 누가 줬냐, 참가 인원, 여기 보면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수상명이 관련 내가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계열이랑 얼마나 맞냐, 그리고 내가 몇 등 했냐. 보통 보면은 보통 장려상, 동상 이하보다는 확실하게 금상, 대상 1등이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보면. 그리고 참가 인원도 되게 중요합니다. 뭐 15명 중에 1등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200명 정도 나와 있는 것들에서 상 받는 게 더 낫겠죠. 요거 관련된 거는 이제 어차피 3학년은 학기별로 하나씩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컨설팅을 하게 되면은 그거 잡아달라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뭐 올려야 되냐고. 조금 아리까리하긴 한데 최대한 인원수 많고 계열에 맞는 걸로 정리를 해서 상 높게 받은 걸로 정리를 많이 합니다. 장려상 많이 받은 학생들도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하나만 더 잘 받지. 일단 자격증 관련된 건 요거 이제 보통 보면 특기자 관련된 내용이 아니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빼고요. 창체.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창체가 원래 입사관 때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꽃이었는데 그 관련되어 있는 요소가 많이 약화되어 있어서 지금 아마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 특히 더 약화됐잖아요. 이게 보면 자율, 동아리, 진로까지 창체 일반으로 보는데 자율 관련되어 있는 건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 뭐 반장을 하거나 전교학생회에서 일을 하거나 뭐 전교 회장이 아니어도 부장 같은 거 해도 다 들어가니까 내용에 그런 거 일반적인 거 말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뭐 여러 가지 잡다구리한 교육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 싹 다 몰아가지고 들어가 있고 학교 쪽에 따라 가지고는 일부러 자율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반장이나 학교 임원 같은 거 안 됐을 경우에 추가로 하라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뭐 이렇게 캠프 같은 거 열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에서. 그런 거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면 좋겠고, 이 모의법정 관련되어 있는 거를 옛날에는 동아리 관련되어 있는 쪽에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 그쪽으로도 안 넣고 자율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학교 쪽 담임 선생님을 협의가 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창체를 전부 다 무력화됐다 그래서 버리시면 안 되고요. 써먹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거는 성적이니까 성적 관련되어 있는 거랑 뭐 다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뭐 제일 중요한 게 세특이라고. 왜냐하면 다른 건 넣을 게 없으니까. 근데 세특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율 관련되어 있는 거랑 진로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작업이 좀 필요한데, 그 작업에 대한 내용 제가 이따가 이야기 드릴 거예요. 동아리는 아시겠지만 자율 동아리도 의미가 없죠. 올해까지 의미가 있고 내년부터는 거의 이제 의미가 없어져서 정규 동아리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규 동아리만 진행을 하게 되면은 과거보다는 뭐 자사 특목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익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쪽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고요. 동아리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이제 어머니께서 물어보는 게 1학년 동아리, 2학년 동아리, 3학년 동아리 다 다른데 그럼 안 좋냐? 무조건 안 좋다는 건 아니죠. 만약에 1학년 때 내가 배드민턴 부였는데 2학년 때 과학 실험 동아리가 됐어요. 그럼 교수님이 볼 때 얘가 원래 예체능 하려고 그랬는데 이과로 왔다고 생각할까요? 그게 아니죠. 1학년 때 얘가 과학 실험 동아리 넣었는데 튕겨 나간 거죠. 튕겨 나갔는데 돌다가 배드민턴 한 거죠, 걔가.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안타깝죠. 1학년 때 사실은 다른 쪽 좀 확장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보면 좋은데 못했으니까. 근데 그렇다 그래서 버릴 수는 없고 2학년 때 돌아와서 정규적인 형태로 동아리 잡을 수 있으면 그 내용을 추가해서 넣어주면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도 가능합니다. 배드민턴부에서 붙은 사람이 있어요. 2학년 바꿔가지고. 왜냐면 학교가 알기 때문에 그래,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동아리는 배드민턴이었지만 관련된 세특 관련된 거랑 진로 관련되어 있는 거랑 그 내용을 좀 바꿔줘야 되겠죠. 설명해서. 이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이런 거 많이 들고 배드민턴은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로 활동 관련된 것도 보면 보통 학교에서 일반으로, 그러니까 제가 일반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3.5등급을 넘어간 학생들 거 받아서 보면 진로 활동 뭐 이런 거 써 있는 거예요. 진로 탐색 강연을 들었어요. 커리어의 검사 뭐 이런 거도 뭐 적성 관련 검사를 했어요. 그런 내용들 들어있고 이제 조금 데이터가 좋거나 학교에서 관리를 해준 애 같은 경우는 진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 자율 탐구 프로그램은 자율로도 들어갈 수 있고 진로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학생이 지원하려고 하는 계열, 요즘에는 전공보다는 계열을 보니까 계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한 걸 제대로 공부했는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로 프로그램에 넣어주면 이게 플러스가 돼요. 동아리가 안 돼 있어도 진로랑 자율에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그 내용이 찬체 전체의 의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동아리만 목매시고 동아리 안 됐다고 나는 정시만 해야지. 그러면 보통 어떻게 돼요? 그럼 보통 재수하거나 삼수하게 되거든요. 정시로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 사례들 보면은 뭐 대학생 진로 전공 강연 같은 거 학교에서 주로 많이 하는 거죠. 홀랜드 검사 뭐 이런 거 다 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보통 보면은 성의 없는 학교들은 이거 첫 방에 쭉 써주고 끝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그 뒤에 옛날에는 주로 이제 뭐 외고 애들이나 자사고 애들 같은 경우에 이런 쟁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토론한 내용들이 뭐 동아리 관련되어 있는 거나 아니면 아까 앞에 나왔던 모의법정처럼 그런 내용을 통해서 진행이 됐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돌려가지고 진로활동 관련된 내용이나 앞에 자율로도 돌렸을 수 있다. 그걸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이 자율 관련, 요거 누가 써줘요? 누가 써주죠? 창체 요거 누가 써줘요? 세특은 누가 써요? 세특도 선생님이 쓰고 창체도 선생님이 쓰죠. 근데 어떤 선생님이 써요? 이거? 담임이 씁니다. 담임이. 그죠? 담임이 써요. 이거. 담임 선생님이 쓰십니다. 그죠? 그리고 세특은 누가 써요? 교과 선생님이 쓰십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행동 관련된 행특은 누가 써줘요?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좋아야 됩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행특 관련된 내용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예상외로 되게 냉정한 분 많으십니다. 학교에서. 할 말은 없어요. 그분이 써버리고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그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가 사실 오늘 포인트거든요. 성적만 잘 받는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조형 되는 게 아닙니다. 성적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학생이 꽤 있습니다. 읽어보면 말은 그럴듯한데 꼭 가시를 꼭 심어놓는 분들 계세요. 근데 교수님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딱 보면 알지. 얘가 이런 게 좀 있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써지려면 관계를 잘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관계다, 결국에는. 뭐 이런 거 다 들어가게 되고, 봉사는 옛날에는 많이 중요해서 제가 코로나 전까지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 붙인 애들 보통 보면 100에서 한 130시간 정도 봉사가 잡혔었어요. 개인 거 학교 거 묶어서. 100시간 안 된 애가 간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보면 거의 그거는 학부모님들 노력이죠. 부모님이 잘 찾아줘갖고 애들이 그걸 봉사해서 봉사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그걸로 한 80시간 채우고 학교 걸로 한 50시간, 40시간 채워서 120시간, 130시간 만들어서 그게 또 얘네가 그럼 뭐 봉사 특기로 가느냐 그게 아니라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그 정도 했었어요 원래.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봉사가 거의 없죠. 그런 와중에도 한 150시간 한 학생이 있어요. 제가 상담한 학생 중에 진짜 그 와중에 심지어 그 학생 일반고 학생인데 봉사를 150시간 했어요. 예. 보통 코로나 있었을 때 특목 자사고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발생 첫 학기 때 1학기 때는 거의 다 박살났었지만 2학기 들어가면서 다 복구를 해서 봉사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할 수 있는 특징을 세워가지고 잡아준 게 있었어요. 보통 보면은 뭐 많이 하는 게 점자가 돼 있는 내용 바꾸는 거나 영어 동화, 뭐 한국 동화 영어로 번역해서 해주는 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특기 적성 있는 애들만 가능한 거나 아니면 정보가 소스가 확실한데 그런 건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거가 큰 의미가 없었던 게 대학교에서 그걸 별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영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불공정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은 지금 올해 고3 같은 경우도 봉사를 반영하기가 어렵죠. 올해 고3은 진짜 다이렉트로 1학년, 2학년을 생으로 그냥 코로나 겪었기 때문에 걔네 봉사 시간이 별로 일반으로 많지 않거든요. 해보면 20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양해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3학년 1학기 때 봉사 60시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또 그렇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봉사 관련되어 있는 거는 그냥 코로나 상황에 맞춰져 가지고 약화됐고 또 하나는 개인 봉사 관련해서 너무나 이제 불공정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대학교 쪽에서는 뭐 원한다 하더라도 이제 전체적으로 그에 빠지게 됐잖아요. 봉사에서. 그래서 아마 요거는 앞으로도 강화되기가 쉽지는 않다. 이 내용은. 근데 요걸 만약에 내가 사회복지학과나 간호학과나 특수과, 난 봉사할 거야. 그런 전공 관련되어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요거 좀 잘 챙길 필요가 있죠.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신경 쓸 거니까. 근데 그 특수 영역을 제외하면 강화되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교과 학습 발달 상황.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제가 볼 때는 거의 60, 70% 내신 전형입니다. 내신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과 관련되어 있는 성적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그 제 데이터 보시면 요런 순서로 써 있어요.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서 컨설팅 해보면 이게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순서대로 하면 국어 교과의 국어 과목의 4단이 4시간 듣는 거죠, 일주일에. 내가 원점수를 82점 받았는데 우리 학교 이 과목 평균이 71.6이고 표준 편차, 위아래 편차가 15 정도 나왔다. 그 아래 나와 있는 거는 뭐 19.7이 나왔고 뒤에 나와 있는 거 ABCD 나와 있는 거에서 내가 성취도가 B 정도가 나왔다. B 정도면 잘한 거잖아요. 잘한 건데 중요한 건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중요한 거죠. 뒤에 등급. 그다음에 요런 거는 300명 넘는 학교도 많지 않잖아요. 사실 보면 거의 200명 안짝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인원수가 많은 게 좋을 거긴 한데 여기 나와 있는 표준 편차 요 데이터만 봐도 그다음에 점수대가 어떻게 몰려 있는지 평균 점수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만 봐도 이 학교 상태가 어떤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완전 좋은 학교들은 표준 편차가 보통 5 이내에 묶여 있어요. 그런 학교들 많죠. 뭐 하나고 이런 데 가보면 표준 편차가 10을 넘지 않아. 웬만하면 거의 다. 일반 고등학교 보통 뭐 어때요? 보통 15 이상 22 미만 그 아래 깔려있는 게 일반고입니다. 그리고 보면 점수대가 좀 편차가 좀 있고 평균 점수가 좀 아래로 깔려있죠. 보면은 그런 내용들 보시면 대충 판단할 수 있어요. 요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요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관리를 한다 그러면 요즘 다 이 얘기만 하니까 세특 내용만. 이제 실제로 보면 여기 써 있는 거는 실제로 제가 컨설팅에서 학생 거를 그냥 그대로 쓴 건 아니고 편집해서 올린 거예요. 다 똑같이 만드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죠. 사진을 활용해서 시창작하기 수행평가를 했는데 거기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제목으로 창작시를 썼다. 이러면 이거를 이 학생 혼자 썼을까요? 아니죠. 수행평가가 그냥 모은 거야. 창작시를 쓰게 한 거죠. 그죠?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거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보통 세특하면 몇 자 쓰죠, 세특 우리가? 세특 500자 쓰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3개 내지 4개 정도 쓸 수 있는데 이 학생은 전체를 안 갖고 왔지만 이렇게 찢어져 있는 내용으로 4개인가 나왔던 것 같아. 다양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내용에서. 근데 교수님들이 봤을 때 이 학생이 창작 썼는 좋은데
창작시를 이 학생 혼자 썼으면 괜찮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쓴 거라고요? 수행평가에서. 그럼 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러면 없어. 의미가 있어도 어떻게 돼야 돼요? 의미가 있으려면. 네? 그렇죠. 여기서 연계가 되든 심화가 돼서 추가로 무언가 뻥 터져줘야지.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제가 생기부 가다 보면 물론 이제 그 학생이 실제로 안 그랬을 거고 그 학생도 여기서 멎었을 거고 그 선생님께서도 아주 그냥 그 정확하셔서 학생이 원하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 써주시고 진짜 사실대로만 쓰셨으니까 아마 이렇게 썼겠죠. 이거를 우리가 잘 어떻게 계획을 하면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화시킬 수 있거나 연계시킬 수 있는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뒤에 이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만들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만들어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학교 내에서도. 그래서 그게 함부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저희가 보니까. 전체 다 똑같이 해야 된다. 일정 부분 그 말도 맞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되는 경우도 있어. 그건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경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좋은 생기부는 아니더라. 연결되어 있어서 뭔가 좀 재미가 있을 만한 무언가 꼭다리가 있으면 좋은데 또 거의 대부분이 다 뭐냐면 남들 다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했다로 끝나는 거죠. 했다. 그런 거는 그렇게 어머니 아버님께서 보셔도 좋은 게 아니겠죠. 별로. 감흥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하면 좋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게 그러면 창작시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면 이 학생이 갖는 생각이나 이런 내용들을 이쪽 연결시켜서 스토리를 만들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전공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각각의 그 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특히 수행이 관건인데 수행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창이 열린 거거든요. 창이 열렸을 때 내가 던질 수 있는 걸 다 거기에 던져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세특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지 아니면 그걸 링크를 걸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그 차이가 되게 중요하다. 영어 같은 경우도 이 선생님도 이게 첫 번째 문장이 나온 거였거든요. 제가 약간 수정만 한 건데 어휘 사용 수준이 높고 구문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며 자연스럽고 수준 높은 문장을 구사함 이랬는데 4등급이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면. 그럼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아이가 외국 학생도 아닌데 4등급, 일반 국어인데 4등급이에요.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보통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잘 써줬다고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 학생 1등급인데 이 학생은. 믿을 수 있죠, 그러면. 원점수도 제가 기억한 게 맞으면은 원점수가 90점대 중반 정도 이상 나왔고 1등급인 학생이고 이 문장의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 문장에 써준 거예요, 선생님이. 이 선생님은 마음속에 이미 결정을 한 거죠. 난 얘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그래서 첫 방에 딱 띄워주고,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모두의 개론을 썼지. 얘 참 훌륭한 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서 학교 수업 시간에 있었던 에피소드, 수행 관련된 보고서가 얼마나 훌륭한지, 그 보고서 관련된 내용들을 확장시켜서 발표를 했는데 박수치고 얘들 난리 났다. 세특이 거기 돼 있어요. 세특에 아이들이 우리와 같이 박수를 쳤어. 됐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스토리가 어차피 문장 구성을 해보면 5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써봐야 4개 정도 이야기밖에 못 나와요. 보통 문장 구성을 해보면 한 100자 정도 이내로 나오기 때문에 스토리를 짧게 끊으면 5개가 나올 수 있겠지 하지만 5개의 에피소드로 쓰기에는 너무 이게 짧아서 정보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4개 정도인데 저렇게 이 앞에서 2갈씩 훌륭한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마음의 문을 여세요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좋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적을 잘 받아야 됩니다. 성적을 잘 못 받으면 어려워, 이거 쉽지 않습니다. 보통 성적이 안 좋은데 얘가 좀 열정을 가졌어. 그러면 보통 3분의 2 정도 되는 라인에서 선생님이 안타까움을 호소합니다. 이 아이가 성적은 조금 안 나왔지만 이 화학 관련되어 있는 전공에 대한 애정이나 심도 굉장히 높은 학생인데 성적이 안 나와서 안타까워요. 그거 써줍니다. 근데 그거를 맨 앞에 써주진 않아. 왜? 걔는 안타깝거든. 안타까운 애들은 3분의 2 정도에서 감정을 흔듭니다.
데이터 좋은 애는 그냥 머리에서 흔들어줘. 찍어주세요.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진로 선택 과목, 요거에서 오해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제 여기 뭐 기하도 있고, 뭐, 과학 같은 경우 보통 추과목이 다 진로 선택 과목이잖아요. 이거 하면, 이거 어차피 성적 안 들어간다고 대충대충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1학년 학생들 잘 몰라가지고, 그 애초에 마음가짐을. 그럼 절대 안 돼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학생은,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아닌 이상,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학생은 진로 선택 과목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여기선 이 학생이 그 관련된 기하를 했던, 생명을 했던, 여타 다른 과목을 하더라도, 똑같이 데이터가 나오고요. 이건 성취도 관련되어 있는 거랑, 수강자, 인원수, 그다음에 분포 비율 관련된 게 뒤로 나타나는데, 보면은, 여기 수학 기하 같은 경우는 30% A고요. 과학 생활과학은 굉장히 적죠. A 받은 애가. 되게 적고, 인원수가 160명 정도 들어가 있는 데인데, 이런 거라도 아이가 좀 열심히 하는 내용들 보여줘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과 라인에서 공학 계열로 기계나 이런 쪽 갈 거면 관련 내용들은 데이터 만들어줘야 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들어가요. 이 내용을 그냥 막 해서 날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걸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추과목 같은 경우에 진로 선택 과목을 막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애들이 이거를 잘 써먹으면 여기서 예상외로 내가 가져갈. 자, 그 다음에 독서. 자, 독서도 올해까지는 이제 그거 다 써져 있는 내용에서 내가 무슨 책을 몇 학년 때 어떻게 읽었는지는 나오잖아요. 그거 다 올라가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보니까 코로나 전에는 보통 일반 서울의 중위권 대학 정도의 지원을 하는 애들 보면 1년에 책을 한 15권 내외로 읽었어요. 정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쓰는 거는 15권 내외로 읽었고, 근데 이게 코로나가 되니까 훨씬 늘어났어요. 그래서 20권 내외가 됐어요. 오히려. 근데 어떤 애들은 그냥 한 권만 읽고 안 쓰는 애도 있고 아예 없는 애도 있어요. 걔네 애들은 이제 이거 안 할 애들인 거죠. 그냥. 이런 애도 있죠. 1학년 때는 17권 읽었는데 2학년 때 2권 읽었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정시할 거야. 그 뜻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읽혀지죠? 근데 가끔가 어떤 경우 있어요? 오히려 성적이 내신이 올랐어. 근데 1학년 때는 17권 읽었는데 2학년 때 3권밖에 안 읽었어. 성적은 내신 좋아져서 2점대 중반에 와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걔는 아무 생각 없이 뭐 하는 거야? 그냥 내신 공부를 한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그거를 신경을 안 써준 거지.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그거 들고 상담 오면 제가 안타깝죠. 그냥 조금 덜 읽었어도 써야 돼. 고3 같은 경우는 독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책 썼다고 많이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검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2학년, 3학년 경우에, 독서 의미 없겠네. 그거 큰일 납니다. 독서 의미가 있어요. 독서를, 거기 뒤에 나와 있는 저 독서 활동 사항에 있는 내용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죠? 독서 하지 말란 얘기 아니고, 서울대학교 같은 학교가 독서를 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그 학교가? 자기소개서 내용부터 없어지지만 서울대학교가 자기소개서 3번이 뭐예요? 독서지, 독서. 그죠? 지금 건수가 줄었지만 서울대학교는 계속해서 독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서 관련된 있는 내용을 빼가지고는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 독서 활동 상황은 안 들어가지만 그럼 다른 쪽에다가 내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구나.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독서를 안 해도 되겠다고 보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행동 특성의 종합의견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제가 편집해서 넣은 거예요. 보통 이렇게 써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 학생, 수학 감각이 있고, 공부도 좋아하고, 성적도 좋고, 그 다음에, 교과 좋고, 리더십도 있고, 그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보통 배려가 나와요. 배려심이 좋다. 훌륭한 학생이다. 쓰고, 요것도 보면, 이것도 약간 좀 그런데, 진짜로 거의 이렇게 쓰셨어요. 얘가 글자 몇 개 바꾼 건데, 쉬는 시간에 복도를 지나가다, 누가 지나갔냐면 내가 지나간 거야, 선생님이. 지나가다 우연히 봤는데, 친구들한테 문제를 설명해 주더라.
그리고 걔가 잘 모르겠다고 다시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귀담에 들어주는 거를 내가 여러 번 봤어. 이걸 대단하죠, 이 선생님도. 제가 봤대요. 그리고 얘는 이미 인사성도 바르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칭찬한대. 다 칭찬하고 이거 배려심 교육관계 안 써도 되겠죠. 이미 딱 봐도 어때요, 얘는? 이미 배려야. 이미 배려고 이미 칭찬받을 만한 애야, 얘는. 학교생활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잖아요. 이거 어디다 써요? 행동특성 종합의견에. 누가 쓴다고요? 담임 선생님. 여러분 지금 자기소개서가 올해 끝나고 없어지죠? 그럼 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평 받을 때 볼 수 있는 자료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너무 부풀린 것 같아. 개뻥친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이거 아닐 거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왜?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문서를 써준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불신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봐야지, 그러면. 면접장이라도 한번 봐야 돼요. 진짜야, 가짜야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물론 가짜로 안 써졌겠죠. 잘 써준 건 맞긴 맞지만,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그럼 요 정도는 써주면 할만하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어느 과목을 얼마나 잘했는지는 안 들어있잖아요. 그건 어디 있어요? 세특에 있죠. 세특에 그 내용. 근데 이 선생님은 전반적으로 이 학생의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관계가 어떤지, 즉 인성과 공동체성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문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과가 훨씬 더 중요하게 봐요. 협력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왜? 이과는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나와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다 어떻게 돼요? 혼자 하는 게 없어요. 다 협업이기 때문에 협동성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학생, 거의 아인슈타인급이면 협동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근데 그렇지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협력적인 인재를 굉장히 강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버릴 수 없다. 자, 요거는 좀 다른 학생인데, 이 학생은 학업에서 1년 동안 꾸준하게 노력해서 2학년 학생인가 봐요. 1학년 때보다 성적이 크게 올랐어. 이런 내용도 써준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내용을 보통 세특에 있는 교과 선생님은 써주기가 어려워요. 왜? 몰라. 애를 잘. 담임 선생님은 그걸 쭉 추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변동된 내용에 대한 거를 봐주고 심지어 묶어서, 이 내용은 사실은 그 세특 내용 부분도 나오죠. 성적이니까. 근데 묶어서 굳이 써줬어. 이 아이는 탄력 받으면 짱인 학생이야. 불 붙으면 끝장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특성을. 이런 애들 필요하거든요. 불 붙을 애들이. 그리고 이미 얘는 불 붙었어. 그럼 성적이 올라갈 라인이니까 아마 이 성적 되게 올랐었고 3학년 1학기 때만 유지만 돼도 이 학생은 나이스한 거예요. 거의 성적이 1.3 이상 올랐어요. 성적이. 3점대 후반이었는데 2점대 중반 정도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럼 이 학생이 제가 봐도 불이 붙었어요, 이 친구는 지금. 그러면 뭔가 좀 의미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고, 그러니까 요 내용이 다 이제 행특에 들어가니까 담임 선생님이랑 그런 관계 맺는 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좀 이따 결과를 보여드릴 거예요. 진짜 리얼하게. 그럼 깜짝 놀라요. 물론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도 많은데 제가 그냥 적정하게 공개할 만한 걸로 보여드릴 건데 이따가. 자, 진짜 이제 구성하는 거. 진짜 빨리 할게요, 진짜 빨리. 자, 일단 출결은 미인정 내가 5회 넘었다. 그럼 쉽지 않다. 2번 미만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할만하다. 그 다음에 수상. 3학년까지는 뭐 어차피 학기당 한 개니까 뭐 올해 끝나고 관계없고 2학년 이하는 수상 이제 안 해도 되니까 대회 같은 거 안 나가도 되겠죠. 진짜 안 나가요? 대회?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야 돼.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어떤 대회 나가야 돼요? 내 계열과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니면 내가 문과 계열이면 어학 관련되어 있는 거 누구나 나가도 관계없겠죠. 그죠? 이과 계열이면 수학 관련되어 있는 거 대회에 나가도 되겠죠. 과학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내 계열 전공이랑 연결될 수 있는 대회는 나가도 된다. 내 공부하는 거에 로딩이 안 걸리면 조금 걸리더라도 나가도 된다. 왜? 이제 수상은 안 해도 됩니다. 수상은 안 해도 돼요. 뭐 하면 돼? 그 대신에 내가 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면 돼. 그렇다고 대회만 나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바보죠. 왜? 공부를 못할 거니까. 그 내용들 중에서 뭔가 엑기스를 꽂을 수 있는 거를
한두 개 정도 찝어가지고 열심히 해준다. 예, 그럼 그 내용 어디다 써요? 그 내용을 예, 진로나 자율리나 그런 내용 선생님이 눈여겨봤으면 행특에도 넣을 수 있어. 상을 탔어도 상 탄 건 못 써요 원래. 상을 안 탔어도 선생님이 거기다가 끼깔나다, 아 얘 대박 잘한다 썼으면 어때요? 느낌이 오잖아요. 선생님이 왜 끼깔나다 썼겠어요? 상 탄 거지. 상 탄 거야. 탔는데 못 쓰게 돼 있잖아 지금. 이거 못 올리잖아요 수상 내역에. 있어도 못 쓰죠? 어떻게 해야 돼? 어필을 해야 되겠잖아. 예, 그렇게 바꿔 써주겠지. 저 같으면 그러겠다 진짜. 내 학생이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수상 이거 없다고 대회 같은 거 뭐 안 나가고 난 공부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학생부 종합을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자율활동. 자, 어머니들 오해하시는 거. 반장, 부반장, 정교회장, 정교부회장 아니 못한다 그거 아니고. 자, 저는 여기서 가급적이면 전교 학생이 하는 것보다는 반장보단 부반장이 짱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예,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액면가로 말하면 부반장이 짱이지. 왜? 책임감은 반장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얻어가는 건 똑같이 얻어가요. 부반장이. 그죠? 예, 그러니까 좀 그런 쪽에 발달된 분은 예, 1학년, 2학년 부반장은 2번 합니다. 예. 그럼 정교는 왜 안 하냐? 내가 정교 학생회장, 정교 부회장까지는 괜찮죠? 내가 뭐 정교 무슨 청결부 부장이야. 1학년 때 청결부 부원이었고 2학년 때 차장이고 2학년 말에 부장이 됐어. 좋죠. 훌륭한 학생들을 위해서 막 희생한 거잖아요. 좋은데 정교 학생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일단 그 무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 거의 BTS의 아미가 됩니다. 예, 정교 학생이 들어간 애들은 정말 그 어떤 끈끈함? 유대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거기서 진짜 무언가 하려고 그래. 예, 공동체성을 거기서 찾아요. 그럼 공부를 하기가 어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물론 훌륭한 학생들인데 예, 명확하게 말하면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냥 반장이 좋다. 부반장이 더 좋다. 좀 이상한가요? 좀 이상하죠? 이것도 잘릴까요? 네. 그렇고 예. 그럼 자율활동은 요거 안 했어 다. 안 했다고 치자. 그럼 쓸 게 없어요? 아니라는 거죠. 예, 자율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다가 예,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뭐 관련되어 있는 교과에 있었던 내용들이나 그런 요소에서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나 발표에 대한 내용이나 애들 모아가지고 토론 같은 거 짜서 하고 그 내용도 기록할 수 있어요. 그거 쓸 수 있거든요, 다. 근데 누가 써줘요, 이거? 담임 선생님이 써준다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담임 선생님이 해줘요. 그죠? 예, 확인을 해야 다. 확인이 된 내용에 대해 써주겠죠. 아니면 거짓말인데? 그죠? 써줘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써주니까 예, 그쪽으로 돌려서 준비를 하시라고요. 그 자율 같은 데다가 무슨 나 반장 아니 끝났으니까 못하니까는 나 쓸 거 없어. 그러지 마시고 예, 내가 자율적으로 찾아서 내 진로나 내 적합성 관련된 요소에 대해서 또 연구한 게 어떤 건지 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내 전공이 아니더라도 특별하게 내가 관심을 가지고 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모여가지고 뭔가 했으면 예, 그런 내용을 쓸 수 있거든요. 그거 어필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동아리는 예, 보통 저희가 좋아하는 게 이제 그 리더십 관련해서 반장한 거랑 동아리 회장하는 경우에 동아리 회장하면 뭐가 좋아요? 리더십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동아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그죠? 실험 관련되어 있는 거나 요즘 이제 작년까지는 재작년, 작년 못했지만 뭐 축제 같은 거 부스 같은 거 운영하잖아요. 부스 운영인데 좀 나쁜 동아리가 아니라 예, 회장이 너무 능력이 뛰어나면 지가 회장인데 지가 부스도 지가 다 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봉기해야 돼, 봉기. 괜히 회장이잖아. 그죠? 나 회장 아니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최소한. 그 동아리에서 일정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그래서, 야, 최소한 축제 이 부스 운영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그리고 보통 이럴 때 혼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하면 꼬셔요. 두 명이 같이 가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회장을. 1대2로. 그럼 웬만하면은 그 가져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럼 그 어떻게 해요? 잘 운영을 해가고 그 내용을 동아리 활동 내용에 넣으면 되겠죠? 회장이 왜 좋아요? 굳이 그렇게 누구를 데리고 안 와도 돼요. 회장은. 그리고 그 해에 이룩했던 모든 동아리 업적은 다 누구 거예요? 회장 거예요, 다. 그죠? 그러니까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하는 게 좋아요. 동아리가 창체 관련돼 약화됐으니까 동아리 의미가 없어요? 없지 않지.
옛날처럼 어마무시하진 않지만 동아리 관련된 내용도 자율 진로보다 동아리가 더 세요. 센 걸로 치면. 버리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진로 활동 관련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지금 여기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계열 및 전공적 합성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진로 계획을 짜서 1학년 2학기 정도 계획을 짜. 그 내용을 넣어. 1학년에다가. 그리고 2학년 때 실제로 진행된 내용이 진로에 들어가면 됩니다.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해주면 돼. 연속될 수 있게. 근데 그 전제는 뭐예요? 성적이야, 성적. 성적이 안 좋으면 관리 안 해줍니다. 일단 성적을 받아주면 좋아. 물론 성적이 안 좋아도 오따꾸야. 역사에 빠졌어. 그럼 뭐 역사 관련된 쫙 하고 있다 이가. 그러면 선생님 다 알아. 쟤 빠야. 그러면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대학 가기 어렵거든요. 보통 그런 애들이 3등급도 없어. 4등급 이하이 많은데. 그럼 걔네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가기가 쉽지가 않죠. 실제로 일단 성적이다. 그다음에 봉사는 아까 얘기 드렸어요. 몇몇 특수과 제외하면 너무 목숨 걸 필요 없다. 이쪽으로는 착하면 그냥 나중에 착한 일 많이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자. 자, 요거는 하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교과 세부사항, 교과 할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성적이랬죠. 요 정도 맞아야, 요 정도 맞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물론 이제 뭐 특목 자사고 같은 경우는 3등급 넘어가도 고대 같은 데 다 되더라. 근데 일반으로 봤을 때는 뭐 요 정도로 나온다. 여기에 맞춰서 내가 맞춰서 하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건동수 정도로 가려면 3자로 떠갖고는 쉽지가 않다. 요즘에 송실대학교 SSU 전형도 3자 떠갖고 쉽지 않다. 거의 2자 들어가 있는 애를 뽑아도 엄청나게 많다. 학생부 종합전형 성적 안 좋은 애 가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기 정말 어려워요. 진짜.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어. 왜? 제가 봤을 땐 정시도 어렵거든요. 우리 이과 상위권 애들한테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요건 보시면 되고요. 이제 세특 만드는 거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자 세특 만들기랑 독서 활용법. 자,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제일 중요해. 아이 컨택. 시작. 아이 컨택. 요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수행은 이제 이번에 지금 중간고사 기간 끝나자마자 바로 수행이에요. 수행은 보통 3주 이내에 끝나. 3주에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한 열흘 이내에 수행 관련된 게 추가로 나가거나 마무리할 만한 거 다 돌려요. 마지막 돌리를 한단 말이야. 그때 확 몰려서 나와. 그러니까는 내가 먼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고서 보고서 관련되어 있는 거 미리 좀 못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잘 하려면 성적을 좀 뒷받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순서인데 보통 심층 보고서를 쓰면 심화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행으로 1차 보고서가 나가고 추가 관련되어 있는 내용 이거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제분이 무조건 수행 관련된 걸 하고 나서 바로 그냥 가서 선생님한테 허락 안 받고 추가를 써서 내도 돌아와요. 내가 이거 너한테 하라고 한 적 없어. 그 영역을 벗어나는 거 한 거에 대해서는 기록도 안 해줍니다. 왜? 불공정하다고. 내가 언제 너한테 이거 하라 그랬냐.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해당 교과 선생님 컨펌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되면 씁니다. 그때. 되기 전에 써서 공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근데 가급적 되게 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되면 그 뒤에 2차 보고서가 나가든지 추가로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심화시켜서 내용을 더 넣던지 그거는 해당 교과 선생님께서 정해줍니다. 이거 따라가면 됩니다. 자, 마지막 연계 보고서 관련된 거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김서울에 뭐 진달래꽃을 했어. 9월 시간에. 그럼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제 여기 심화로에서 뭐 당시 한국 상황에 대한 내용 연결시켜서 시에 대한 내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교과를 바꿔서 영어로 넘어가. 그래서 아일랜드 예이치를 데리고 와. 예이츠랑 김서월이랑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대요. 저도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영어 교과에 예이츠를 가지고 가서 예이츠 시를 분석하고 예이츠 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과 시대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김서월하고 예이츠를 비교하는 형태로 해서 보고서를 내.
그 보고서가 영어로 나와도 되고 국어로 나와도 됩니다. 그게 뭐 한 거예요? 교과 연계한 거야. 그 다음에 자, 내가 만약에 3학년이, 제가 3학년인데 3학년 1학기 때 사회문화를 배웠어. 사회문화에 제일 많이 아이들 어려워하는 게 어떤 거예요? 예, 표고래프. 사회문화는. 그럼 거기 나오는 그 내용이 다 어떤 거냐? 통계요, 통계. 내가 뭐 배웠어? 3학년 1학기 수학을? 확통.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연결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가급적이면 시간 변동에 대한 걸로 연결해서 X값을 시간에 놓고 Y값 결과치로 나서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통을 활용해서 써버리는 거죠. 그 내용으로. 연계교과잖아. 배웠죠, 학생이? 수학에서 배운 내용을 사회문화 연계에 썼잖아, 지금.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 학생은 되게 창의적인 학생이지. 배운 교과를 지가 묶을 수가 있잖아, 이 학생은. 근데 좋은 학생이죠. 저 같으면 보겠다, 면접장 가서. 왜? 별로 없어. 그런 애가. 그죠?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하려면, 마지막인데, 독서를 여러분들 잘 활용하세요, 독서.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독서 안 들어간다고 빼먹지 말고, 독서를 하되, 뭐, 얼마나 읽는지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300페이지짜리 책인데 60페이지만 읽었어요. 그래도 독서한 거야, 그 내용은. 근데 이 독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내가 독서 거기 책에 정립하는 거는 아무런 득점이 안 되잖아요. 입시할 때는. 어디다가 득점시켜야 돼, 그 내용을. 세특의 내용에 넣어서 심화시킬 때 독서 넣고, 확장시킬 때 독서 넣고, 자율 진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엮을 때 독서 넣어요. 예. 요거 마지막 요거 보여드릴게요. 짠. 예. 넘어갔네요. 행특. 자, 담임 선생님이 1년간 본 내용이고, 이거, 대학교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인성 공동체성에 대한 좋은 자료로 자기소개서가 없어질 때 더 위상이 높아지겠죠? 왜? 데이터가 없으니까. 세특 등 다른 활동 내용과 다르게 별표, 변경이 거의 어려운 내용으로 사전에 학원 및 학교생활 충실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그죠? 이거는 선생님이 1년 동안 쭉 보는 거고, 해당 담임 선생님이 이 내용을 수정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거는. 행특에 대한 거는 완전히 교사가 자기가 쓰는 거예요. 세특은 어떤 게 있어요? 세특은 그게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내가 세특 다 써주지만 내가 썼는데 야 이런 요소 내가 썼지만 너희가 봤을 때 좀 더 어필할 거 있으면 한 번 더 보고서 써서 갖고 와 봐. 그럼 내가 넣어둘지 어떻게 아니?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안 그런 분도 계세요. 얄짤 없는 분도 계십니다. 보여주지도 않는 분도 계세요. 제가 뭐가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알려드리는 거야. 근데 이거를 바꿔주겠어요? 담임 선생님이? 이거 보여줘요, 미리? 행특을? 어려워요, 그거. 이건 마지막에 선생님께 딱 앉으셔갖고, 아이를 생각하며 쓰는 거지. 1년을 회고하면서. 온갖 감정이 모여있겠죠? 여러분이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물론 빨리 끝내고 된장찌개를 먹어야 되겠지만, 온갖 그런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부터 1번, 2번 다 제가 컨설팅 학생인데, 예, 그러니까 1번 학생은 지금 현재 재수한 학생 거예요. 2번은 올해 고3 학생 거야. 근데 이 학생은 제가 각 줄마다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건데, 이 학생은 재수한 학생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만난 학생이에요. 재수하면서. 그러니까 생기부를 제가 어떻게 해주지 못했겠죠. 두 번째 학생은 이 학생은 올해 3학년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죠. 당연히. 이 학생이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달 이내에 만난 학생이에요. 둘 다. 그러면 보자고 한번. 첫 번째 학생. 예,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심심하시죠? 그럼 자제분들 생기부딱 놓고 단어만 찾아봐. 내 아이, 내 딸한테 선생님이 무슨 단어 썼는지. 자, 재수한 이 학생 볼게요. 단어가 이거야. 꼼꼼세심. 남학생인데 좀 느낌이 좀 와요. 성실해, 적극적이야. 주도적이고, 부회장도 있어. 도와, 도움, 능동, 도움. 딱 느낌이 오시죠?
이 학생 생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만 제가 추렸어요. 단어만. 그랬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보니까 얘는 성실하고 주도하는데 도와주는 게 세 번 나와. 기본 배려가 돼 있고 짱이야. 그럼 이 선생님이 의도한 거 알 수 있겠죠. 이 담임 선생님이 교수한테, 물론 교수한테 보라고 쓴 거 아니겠지만 이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얘는 어떤 애인 거예요. 배려심이 많은 훌륭한 아이인 거지. 리더십도 있어. 심지어 2학년 보니까 다 다른 선생님인데 성실, 참여, 적극, 경청, 조정, 노력. 그러니까 1학년 때 선생님이랑 조금 다르기는 한데 포커스가 좀 다르게 간 것 같은데 공통적인 건 얘 뭐하러 했냐면 약간 느낌은 정치하래야. 그죠? 뭔가 조정해준대. 그죠? 그리고 참여해서 노력해서 뭔가 바꾸려고 그래. 책임감도 있어. 3학년 학생, 3학년 선생님 써준 거. 열정, 성취, 함께 노력, 더불어, 성실, 배려. 이건 없어도 되겠죠. 공감실에 끝났지. 끝났잖아요. 이 학생 뭐 다 끝났지. 이 학생은 나이스한 거지 그냥 보면. 1년만 그런 게 아니라 3년 내내 이래요. 이 학생은 그냥 반에서 계속 회장할 아이고 무언가 주도할 수 있는 아이고 계획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애고 혼자 헤쳐먹는 애가 아니야. 공부도 열심히 해. 노력도 짱이야. 그럼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면접이 없는 학교를 제외하면 보고 싶을 거라고. 성적도 괜찮아. 아주 좋진 않지만 2점대 초반 학생인데 괜찮죠? 괜찮았어요? 이럴 수 있. 이거 잘 봐야 돼. 마지막 거 이거. 자, 온순, 차분, 낯가림, 시간 걸림, 협조적인데 관계에 두려움이 있어. 자기 주도성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어. 그럼 기대가 돼. 자, 기대가 된다는데 이 기대가 어떤 기대인 거예요? 아직은 조금 많이 낯을 가리고 좀 그런데 노력을 하니까 좋아지지 않겠어? 그 기대지, 이 기대가. 위에 있는 얘는 어떤 기대야? 얘는 무럭무럭 자라서 못해도 한 10,000명은 먹여 살릴 것 같아요. 그 기대인데 아래쪽에 있는 기대는 어떤 기대예요? 얘가 낯만 가리지 않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기대인 거야. I hope so. 그거거든 지금 이게. 그럼 다음 거 볼까? 2학년 거 보니까 공감 좋아. 근데 내성적, 자신감이 필요함, 학업도 어려워, 열심히 해야 돼, 기대돼. 담임이. 이 담임 선생님이 1학년 담임과 2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억한 마음으로 썼을까 이거를? 억한 마음으로. 이 아이 대학 가는 거 막으려고. 진짜 그랬을까요? 아니죠? 여기 쓰여있는 단어를 보니까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쵸?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교수님인데 첫 번째 봤던 학생 건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는데 두 번째 학생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이거 누가 썼다고요? 어떤 선생님이 썼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그냥 공부로 한 얘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웃기게 보일 수 있지만, 뭐 담탱이, 웃기게 볼 수 있지만 그 자가 어떤 자예요? 권력을 가진 자라고, 그 자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봐야 돼, 상황을. 여러분 자제분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냥 의리야. 어머니 개입 하나도 못해요. 학생부 종합전형 제가 볼 때 이게 진실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바꿔놓은 거야, 프로그램을 다. 네, 맞습니다. 다음 달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